김순자님,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겨울이 막 깊어지기 시작한 어느 아침, 김순자 씨는 거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회색빛 햇살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몸이 며칠째 이상하게 무거웠지만 시어머니처럼 강단 있게 살고 싶다는 자존심이 그녀를 붙잡아 늘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손끝이 먼저 저릿했고 이어 몸의 중심이 흔들리며 벽을 짚어야 할 정도로 힘이 빠져버렸지요. 왜 이러지 오늘따라 더 순자 씨는 속삭이듯 말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녀는 잠시 의자에 앉아 버텨보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병원 진료실 안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김순자님,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회복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에요. 순자 씨는 손에 힘이 빠져 무릎 위를 쓸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평생 두려워했던 단어가 바로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돈. 의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고민만 선명했어요.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지? 그녀는 나라 사람에게 손 벌려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근근히 모아둔 생활비로 버텼고 아들 정호에게도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병은 그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정우와 통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숨차다 하셨잖아요. 병원은 제대로 갔다 오신 거예요? 그 목소리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그 뒤를 잇는 말은 늘 그렇듯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아야 했고 그 균형은 어느 날부터인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순자 씨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어요. 그냥 조금 무리해서 그런가 싶더라.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하지만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다를 선택하는 순간 그녀 스스로도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무언가를 숨긴다는 건 때로는 혼자 등을 돌리는 것과도 같았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정호는 지금 힘들 텐데 말하면 짐만 되겠지.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 민지의 얼굴이 아니라 민지의 부모님. 첫 만남 이후 내내 어색했던 도시적이고 단정하며 언제나 형식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분들. 그때 받은 작은 상처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일까요? 정호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그들 때문에 괜히 아이들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그녀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의사가 말한 금액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 숫자가 그녀의 마음을 점점 짓눌렀지요. 그때 순자 씨는 오래전 자신에게 살갑게 대해주었던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민지의 아버지, 즉 사위 같은 존재였던 사돈이었지요. 첫인상만큼은 냉정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워진 순간도 있었어요. 그는 뜻밖에도 순자 씨에게 인간적인 배려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라면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스스로 놀랐어요. 평생 남에게 기대지 않았던 그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몸은 이미 그녀의 고집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 잠들기 직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꾸만 스며들었어요. 내가 이 말을 꺼내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의 결심이 가족의 균열을 만드는 시작이 될지 아니면 오래 묵혀둔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지. 그저 그 순간에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사실만이 분명했어요. 살아야 한다. 이 단순한 결심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문을 열어젖히게 될 줄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수술 날짜가 슬그머니 다가오던 어느 저녁, 김순자 씨는 방 안등잔불처럼 흐릿한 스탠드 조명을 바라보며 마음속 무게를 다잡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뒤 하루하루가 더디게 흘렀고 통증은 그녀의 결심을 재촉하듯 조금씩 강도를 높여갔지요. 그녀는 작은 식탁 앞에 앉아 메모지에 적힌 병원비 견적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 담긴 무게는 오래된 삶의 피로, 책임감,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의 잔해들이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한다는 거지. 그때 문득 떠오르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주는 알 수 없는 의지민지의 아버지. 다음 날 오후 기온이 조금 풀리던 시간, 순자 씨는 과감한 선택을 했어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자리 좀 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 알지 못했어요. 그 요청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전화를 받은 민지는 잠시 정적을 가진 뒤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괜찮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웠고 그 속에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미묘한 경계도 숨어 있었어요. 그냥 뭐 잠깐 볼 얘기가 있네. 순자 씨는 말끝을 흐렸지만 민지는 곧 눈치를 챘는지 물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휴,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좀 상담할 게 있어서. 이 모호한 대답은 민지의 마음에 불안을 스며들게 했고 결국 그녀는 그럼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들를게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마무리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첫 번째 오해의 씨앗이었어요. 저녁 8시가 조금 지난 시간 정우와 민지는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담고 순자 씨의 집을 찾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순자 씨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고요했지만 숨결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엄마, 왜 이렇게 창백해 보여요? 정우는 신발도 벗기 전에 다가갔고 민지도 급히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어머님, 진짜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들의 걱정 섞인 눈빛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말해야 하나 지금? 그러나 통증은 더 이상 시간을 허락해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마른 입술을 열었어요. 나 수술해야 한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지는 손을 멈추었고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수술? 언제부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왜 이제야 말했느냐는 억눌린 감정도 불쑥 드러났지요. 며칠 됐다.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너희한테 부담 줄까봐. 순자 씨의 말에 정우는 눈을 꾹 감으며 머리를 매만졌고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비 많이 드는 거예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멈춘 뒤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그때 정우의 표정은 복잡해졌고 그의 속마음은 또 다른 균형점을 찾아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근데 민지도 요즘 회사 문제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정우야, 그 문제 좀 신중하게. 지금 우리도 상황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냉기가 조금 스며 있었지요.
순자 씨는 두 사람의 서로를 의식하는 언성을 듣고 더 이상 눈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 시각 그녀의 가슴 속에 말하지 말 걸 그랬나라는 후회가 잠시 스쳐갔어요. 잠시 후 정적을 깨는 듯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병원비 때문에 우리 말고 다른 분에게도 상담하셨나요? 이 질문은 겉보기엔 단순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을 살짝 움찔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뭐 그냥 사돈 어른 생각이 좀 나긴 해서. 그 한마디, 아주 짧은 그 말이 두 번째 오해의 불씨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정우도 당혹스러워했어요. 엄마, 왜 그쪽의 말씀을? 정우는 그쪽이라는 표현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섞였고 민지는 눈길을 피하며 손끝을 모았어요. 아니 그냥 뭐 그분이 한 번씩 먼저 안부도 묻고 그러잖니. 순자 씨는 최대한 가볍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민지는 속으로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 부모님께 돈 얘기를 왜? 그녀는 체면을 중시했고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 지원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바로 그 순간 오해는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대화는 계속 진실과 엇갈리며 흐르고 있었어요. 정우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가정의 책임을 놓고 고민했고 민지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과 부모님의 체면을 동시에 감싸준 채 흔들렸어요. 그들의 표정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순자 씨는 그 미묘한 감정을 다 읽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됐다. 그냥 내가 어떻게든 해보지 뭐. 니들 힘든 건 나도 알고 괜히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굳어 있었지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듯한 미묘한 상실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호야 혹시 어머님이 진짜로 우리 부모님께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겠지?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고 이 침묵은 오해를 더 짙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조용한 대화가 가족 간 불신의 길을 천천히 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순자 씨도 알지 못했어요. 그녀의 선의가 곧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김순자 씨는 느릿한 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흰색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세월과 걱정 사이에 눌린 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지요.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만 했어요. 지난 상담 이후로 병원비 문제가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족들과의 미묘한 대화가 가슴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있었죠. 의사는 수술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고 순자 씨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김순자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떨렸어요. 네, 알겠어요. 근데 수술비는 혹시 분할이라도? 의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분할도 가능하지만 초기 비용만큼은 선납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순자 씨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이젠 더 미룰 수도 없네. 그 바람은 마치 현실을 더욱 차갑게 깨닫게 하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앞으로 나갈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며칠 전 끊임없이 떠올랐던 결심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어요. 민지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보자. 그는 늘 무뚝뚝하면서도
의외로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돈끼리 편하게 지내야지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연락한다는 이 사실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여보세요, 사돈어른,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사돈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온화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이고, 순자 씨.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네. 어디 아프신가? 그 배려 깊은 말투에 그녀는 순간 울컥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꾹 누르며 말했어요. 아, 별건 아니고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커피숍이라도. 사돈은 흔쾌히 응했어요. 그럼 내일 오후 어때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 작은 거절에도 그녀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민폐가 된다는 걸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그게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항상 조용한 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날 순자 씨와 사돈이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민지의 친구가 우연히 목격한 것이었어요. 민지의 친구는 놀란 듯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사진을 한 장 찍고 말았죠. 그녀는 악의는 없었어요. 단지 혹시나 민지가 신경 쓸 일일 수도 있다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은 1시간 뒤 민지에게 전송되었어요. 집에서 가방을 정리하던 민지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테이블 맞은편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어머니와 자신의 아버지. 그 순간 민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혼란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아빠를 따로 만났다고?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며칠 전 어머니의 말, 사돈이 생각나서 하며 머뭇거리던 그 표정, 그리고 어색하게 피하려던 눈빛. 민지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병원비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부담 주려고? 그녀는 급히 전화기를 붙잡았어요. 정호야, 지금 바로 올 수 있어? 큰일 났어. 정호는 퇴근하는 길에 급히 차를 돌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이거 봐,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빠랑 단둘이 만났어. 정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순간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와 사돈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어머니의 표정은 온화했고 사돈의 표정도 진지했다. 이게 뭐야? 왜 만나신 거지? 정호는 그 순간 지난 대화를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망설이며 했던 그 말. 그냥 사돈어른 생각이 나서. 민지는 불안과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호야, 나 진짜 이건 선 넘은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빠 지금 체면 때문에 회사 사람들 만나고 행사 다니고 얼마나 신경 쓰는데. 이런 문제까지 끌어들이면 우리 부모님도 마음 상하실걸? 정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야.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아니야. 어머님이 병원비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 안 주려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한 거라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야. 그 떨림 아래엔 깊은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또 다른 오해로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 시각 카페에서 돌아온 순자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어요. 사돈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병원비 이야기도 들은 뒤 깊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 주었어요. 고맙네,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나. 그녀는 눈시울을 훔치며 혼잣말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둘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고 공기에는 날 서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어요. 민지는 눈빛을 피하지 않으려는 듯 단단히 굳어 있었지요. 현관암. 서늘한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며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김순자 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고 몸이 살짝 굳었어요. 정우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누구 만났어요? 그 말은 이미 답을 알고 묻는 질문이었고 민지는 그 옆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서 있었어요. 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냥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나갔을 뿐이다. 그녀의 말투는 늘 그렇듯 조심스러웠지만 오늘의 조심스러움은 감추려던 마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민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물었어요. 혹시 우리 아빠 만나신 거 맞죠? 그 눈길이 방황하는 순간 정호는 다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말씀도 없이 아버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때였어요. 순자 씨의 속에서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얘기가 좀 필요해서 그랬다. 너희 힘든 거 아니까 괜히 내가 부담 주기 싫어서. 민지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고 청천벽력 같은 한 문장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끌어들인 거면 그건 정말 아니에요. 말은 정중했지만 감정의 톤은 명확했어요. 단단하고 날카롭고 단호했지요. 순자 씨의 가슴은 철썩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부끄러움과 억울함 사이에서 흔들렸고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자 씨가 평생 숨겨두었던 자존심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굴 끌어들여서 좋겠니? 나는 그냥 니들이 어렵다 하니까 한 번쯤 나도 해보는 거지.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에게 다시 기대는 일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아빠가 대신 내드리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미안한 건 알겠는데. 그건 아빠 체면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민지의 말은 사실 비난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표현되는 순간 날카로워져 버렸고 순자 씨에게는 칼끝처럼 느껴졌어요. 정우가 민지를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감정의 문이 열린 뒤였어요. 그래, 나 잘못했다. 내가 니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나 같은 사람이 뭘 바라겠냐. 정우는 순간 놀라며 엄마 그런 말하지 마요라고 했지만 순자 씨는 그 말을 듣지 못한 듯 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든 감정의 문이 그녀 안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남한테 손 벌려본 적이 없다. 근데 이번엔 진짜 무서워서 나도 누가 필요해서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오래 눌러두었던 상처가 드러나는 소리였어요. 너희는 내가 가만히 지내면 괜찮을 줄 알았겠지만 나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다. 순자 씨의 눈가가 빨갛게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깨는 혼자 내내 버텨온 사람이 한순간 무너지는 듯 흔들렸고 그 모습에 정우도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민지가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이 힘든 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뒤에서 다른 분들 만나고 일이 커지면 우리도 감당이. 그 순간입니다. 내가 왜 말을 못했겠니? 니들 힘든 거 뻔히 보이고 나까지 짐으로 보일까봐 그게 겁나서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울음과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묵직한 울림이었어요. 민지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고 정호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순자 씨는 벽에 살짝 기대며 숨을 가다듬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바랐겠니? 나는 그냥 너희랑 멀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그 말은 집안에 깊게 울렸어요. 눈물 섞인 진심은 때로는 어떤 설명보다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뜻밖의 한 문장이 진실을 드러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사돈 어른이랑 만난 건 병원비 때문만은 아니었죠? 순자 씨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네 이야기라도 들어줄까 싶어서 그랬다. 사돈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순간 민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제서야 그녀도 어쩐지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이 왜 그렇게 진지하고 다정했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순자 씨는 아주 작게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마음이 약해진 거다. 나도 사람이고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운 줄 알았다. 이 말은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심이었어요. 상황을 건드린 건 돈이었지만 그녀를 움직인 건 외로움이었어요. 정우는 그제야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민지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제야 셋의 감정이 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억울함, 오해, 두려움, 체면, 상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섞여 터져버린 뒤 그제야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폭발은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었지요. 그날 밤 수술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은 김순자 씨는 허리를 구부리며 천천히 병원 로비를 걸었어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도 적막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 한편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 최민지 씨와 박정호 씨가 오해를 풀고 고개 숙여 사과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어머님. 민지의 그 작은 한마디는 애써 참고 버텨오던 순자 씨의 마음 한쪽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작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지요. 며칠 뒤 정우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렀어요.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미루었을 작은 방문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달라져 있었지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던 정호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많이 힘드시진 않으세요? 순자 씨는 놀란 듯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귀가 약간 빨개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정호야.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뭘 또 왔대요? 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단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은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병실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호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들렀고 그가 가져오는 따뜻한 호박죽이나 국물 요리는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지요. 그 모습은 순자 씨에게 아들이 아직도 내 옆에 있구나라는 작고도 귀한 위안을 주었어요. 며칠 후 민지 역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주말 오후 살짝 꿀인 선물 꾸러미를 들고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문을 살짝 열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순자 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금세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못 와요? 어서 와요, 들어오슈. 민지는 준비해온 것들을 차근차근 내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무릎보예요. 병원 침대가 차갑다고 하셔서 제가 작은 걸로 하나 챙겨왔어요. 순자 씨는 그 무릎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천의 감촉이 손끝을 감싸는 순간 마음 안에서도 뭔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고맙네, 민지야. 내가 괜히 마음을 너무 좁게 쓴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조금씩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그 작은 대화는 마치 얼어있던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퇴원 날짜가 다가오던 날, 순자 씨는 창밖에 손바닥만 한 햇살이 떨어지는 걸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을 꼭 쥐고 살았나, 괜히 애들 힘들게 했던 건 아닌지. 그때 정우가 들어와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돌리며 슬며시 웃었어요. 그냥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책임감이 너무 버거웠어요. 어머니 모시고 싶지만 민지랑 괜히 부딪힐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됐어요.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우야, 나도 내 마음만 생각하고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진 생각을 못했지.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젖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상대가 왜 그랬는지, 그동안 어떤 감정들이 쌓여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퇴원 전날, 민지가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얼굴이었지요. 어머님, 퇴원 준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와줘서 참 고맙네. 두 사람은 짐을 천천히 정리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민지야,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어서 그동안 내가 한 말 중에 상처 준 말들이 있었지? 미안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너무 겉모습이나 체면만 생각하고 어머님 입장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순자 씨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솔직한 마음이 담긴 그 작은 손길은 말보다 더 큰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퇴원 당일 정우와 민지는 함께 병실에 찾아왔어요.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함께 있었지요. 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잘 챙길게요. 너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민지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효도 못한 것 같아도 앞으로는 조금씩 더 잘해볼게요. 순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오래 참았던 눈물을 가만히 닦았어요. 그래, 우리 앞으로는 서로 너무 마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게 식구지. 그 말은 세 사람에게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을 남겼어요. 싸움도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병원을 나서던 순간 순자 씨는 햇빛 아래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이란 게 돌아보면 결국 마음 때문에 사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정우와 민지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느리고 따뜻한 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지요. 김순자 씨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세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그렇듯 작은 화해가 곧바로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겉으로는 순탄해 보여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그림자가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아파트 근처 작은 시장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지만 새로운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젊은 부부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끔 가슴을 저며 들었어요. 아이고, 나도 저런 소리 좀 듣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디. 혼잣말이 툭 튀어나올 때마다 오래 묵은 외로움이 스며올랐어요. 한편 정우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갈등이 끓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가까워지는 건 좋았지만 민지와의 사이가 다시 미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 계속 챙기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민지가 그렇게 말한 날 정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무리라니? 엄마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해? 그의 말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지치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랬던 거야. 민지의 의도는 배려였지만 정우에게는 묘하게 다르게 들렸지요.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끝이 흐른 채로 등을 돌린 상태로 잠들었어요. 며칠 뒤 민지는 조심스럽게 반찬 몇 가지를 싸서 시어머니 집에 들렀어요. 어머님, 이거 지난번 드시고 좋아하셔서 조금 더 만들어 봤어요.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민지를 맞았지만 대화 중 문득 민지가 쓸쓸한 표정을 짓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야, 요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 있는겨?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어머님이 좋아진 건 기쁘지만 정우가 자꾸 저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을 멀리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은 가볍게 툭 던진 듯 했지만 순자 씨의 심장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잠시 후 정우가 우연히 집에 들렀다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목을 듣고 말았어요. 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그런데 자꾸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서워요. 정우는 문가에서 잠시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 속에는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놀람과 이제야 보이는 마음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지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흐릿했고 말들은 자꾸 빙빙 돌기만 했어요.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너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만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했었지. 당신이 너무 어머님 생각만 한다고. 근데 당신은 계속 날 예민하다고만 했잖아. 정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건 미안해. 내가 엄마 걱정만 하느라 내 마음은 잘 못 봤나 봐.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순자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디엔가 흔들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야, 민지도 참 애쓴다. 나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니.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너희 둘 사이에 내가 자꾸 오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순자 씨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정우와 민지는 동시에 얼굴을 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님 때문 아니에요.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말했고 그 말 속에는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우가 더는 참지 못한 듯 말했어요.
나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어느 것도 자신이 없었어. 민지한테는 의지하고 싶었고 엄마한테는 죄인 같았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공격처럼 들렸어. 민지는 눈이 붉어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그랬던 거 이제야 알겠네. 나도 사실 최근까지 어머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헛도는 기분이었어. 그 순간 순자 씨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마음을 속에만 담아두고 살았구먼.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얽히고 더 멀어졌던 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식탁 위 공기를 천천히 바꿔놓았어요. 마치 오래 묵은 상처를 드디어 햇살 아래 꺼내놓은 듯한 순간이었지요. 대화를 이어가던 중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고 민지는 그 손을 조금은 불안한 표정으로 잡았어요. 순자 씨 역시 작은 웃음을 지으며 그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지요.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자꾸나. 말 못했던 건 조금씩 말하고 참았던 건 조금씩 풀고 그래야 식구지.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진 그 순간 마치 오래된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어머님 따뜻하시더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어요. 어머니도 너한테 그 말하고 싶어 했어. 두 사람은 새벽바람이 스치는 아파트 길을 걸으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지 조용히 상상했어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분명 어제보다는 더 가까워진 관계. 서로를 이해하려고 시작한 작은 걸음들이 이제 진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작은 방 전등을 끄며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가족이란 게 결국 서로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사이요. 창문 밖 어둠 너머로 둥근 달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마음도 다시 천천히 연결되고 있었어요. 퇴원 후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김순자 씨의 몸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몸보다 훨씬 더 천천히 이루어지는 법이었지요. 그럼에도 어느새 세 사람의 일상 속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반복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우는 출근길마다 짧게라도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민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으며 순자 씨는 그 작은 변화들 속에서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를 새롭게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비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 부부는 순자 씨를 모시고 가볍게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음식점은 동네에서 꽤 평판이 좋은 한정식 집이었고 분위기도 차분했지요. 하지만 주문을 기다리던 중 민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지는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썩 밝지 않았어요. 정우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민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시댁일에 너무 매달리는 것 같다고 그러시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또 그 말이야? 당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민?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라고 몇 번 말했는데 왜 계속 그렇게 말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상황은 예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정호야, 민지안이들 싸움 소리에 나도 가슴이 철렁하네.
내가 너희 사이에 또 나쁜 기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구먼. 두 사람은 멈칫하며 고개를 떨궜어요. 알고 있었지요. 이번 갈등 역시 어쩌면 서로를 가장 아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생긴 갈등이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 저녁바람이 조금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지요. 벤치에 앉은 순자 씨는 조금 멀리 지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 그동안 혼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누가 조금만 다가와도 겁이 났어. 정호가 민지랑 행복하게 사는 게 좋으면서도 내가 거기 낄 자리 없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고 참 이상하지? 민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자꾸 오해도 하고 섭섭함도 생기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지. 순자 씨의 고백은 어두운 밤. 공기 위로 조심스럽게 흩어졌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 내가 엄마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저는 그냥 제자리 지키느라 바쁜 척만 했던 것 같아. 순자 씨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아.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다 바랄 것이 있어. 근데 너희 둘이 이렇게 내 앞에서 마음 다 열어주니 내가 가진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구먼. 그 말은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어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잠시 서로의 손을 잡았지요. 잠시 후 민지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 늘 어머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밝게 행동하고 더 잘하려고 애썼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어머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민지의 고백은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시댁이 무서웠어요. 잘못하면 아예 받아들여지지 못할까봐. 순자 씨는 민지의 손등을 천천히 감싸며 말했지요. 민지야,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여.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상처나도 그랬어. 근데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눈가를 닦으며 서로를 살짝 끌어안았어요. 그 포옹은 긴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진짜 가족의 온기를 다시 불러오는 듯 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호는 깊은 숨을 한 번 쉬었어요. 그리고 둘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 누구 말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한 사람 편만 드는 것처럼 보여서 두 사람이 다 미안했어. 순자 씨가 말했어요. 정호야, 너도 참 고생했다. 근데 이제 좀 내려놔라. 엄마도 민지도 이제는 서로 마음을 열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당신 혼자 중간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정호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다. 그 말은 마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종착역에서 꺼내는 한마디처럼 조용하지만 묵직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셋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더 솔직히 나누었어요. 이야기는 때때로 웃음으로, 때때로 눈물로 이어졌지만 그 모든 감정이 회복이라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퇴원 직후보다 훨씬 더 깊어진 이해. 그동안 쌓인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그리고 파이널리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따뜻함. 세 사람의 관계는 그날 밤 완성에 가까운 회복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직전 순자 씨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사람이란 개마음 나누면 참 가벼워지고 사랑하면 참 따뜻해지는 법이네. 그 말을 들은 정우와 민지는 나란히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의 감정적 거리를 단단히 좁혀냈어요. 눈발이 가볍게 흩날리던 저녁 무렵, 순자는 동네 작은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겨울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에는 요즘 따라 자꾸만 따뜻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을 때처럼 탁해졌던 마음이 조금씩 환해져 오는 듯 했지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나는 한 장면이 머릿속을 다시 스쳤어요. 바로 미묘하게 달라진 민지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예전의 차갑고 경직된 기운은 사라지고 어딘가 미안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비쳤어요. 순자는 그걸 느꼈어요. 오랜 시간 서로가 오해를 쌓아둔 만큼 이제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톡 하고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오늘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직접 만든 수프가 있는데 드셔보셨으면 해서요. 순자는 손가락 끝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어요. 민지가 먼저 초대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기에 그 한 문장이 유난히 깊숙이 가슴을 건드렸지요. 그래, 가야지. 민지가 용기를 냈네. 순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지의 집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 따뜻한 스프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어요. 예전에는 이 향기가 부담스러웠어요. 뭔가 기준이 높은 사람들의 집 같아서 위축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동안 얼어 있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민지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미소 지은 표정이 아닌 진심이 담긴 얼굴이었지요. 그리고 순자는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찌르르 했어요. 얘가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전해졌거든요. 민지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스프와 간단한 샐러드를 차려두었어요. 어머니가 드시기 편한 걸로 했어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그 말투에는 조심스러움도 배려도 그리고 후회도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고맙네, 민지야.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참 따뜻하구나. 말을 내뱉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지요. 식탁 위 공기가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그리고 조용했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어요. 순자는 순간 멈춰버린 듯 했어요. 민지가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체면을 챙기던 민지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다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도, 얼마나 아프셨는지도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순자는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어요. 그녀는 식탁에 놓인 손을 살짝 움켜쥐었어요. 마음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 나도 잘못이 있지. 내가 더 솔직하게 말할걸. 괜히 혼자 참고, 혼자 상처받고 그런 게 습관처럼 돼버렸어. 두 사람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꾸밈 없었고 그 속에는 이제는 마음을 열자는 진심이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관계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민지는 아침마다 한 번씩 순자에게 안부를 물었고 순자는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예전처럼 경계하지 않고 마음을 살짝 열어 보이는 방식으로요. 정우도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양쪽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중심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어요.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 많았다는 걸 그는 뒤늦게 깨달았지요. 어느 날 정우가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집 근처 산책로를 걷던 중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는 괜찮아? 그 말 속에는 오랜 미안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늦은 오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래, 이젠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까 참 고맙구나. 정우는 못다한 말을 삼킨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한 바퀴를 크게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며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리요. 며칠 후 순자는 직접 만든 소박한 반찬 몇 가지를 들고 민지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민지는 놀라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보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오셨어요?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반찬을 내밀었어요. 내가 요즘 많이 바쁘다길래 그냥 조금 챙겨왔네. 민지는 두 손으로 반찬을 받으며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진짜로요.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마음 한켠에서 오래도록 잠겨있던 문이 드디어 딸깍하고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민지를 단순히 어려운 며느리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지요. 그녀는 그 사실을 천천히 깨닫는 동시에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따뜻함을 다시 떠올렸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순자는 집에 돌아와 창문 앞에 섰어요. 밖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아주 조용히 아주 포근하게 흰 눈이 쌓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마음이네. 그 말은 새삼스럽지도 않았고 거창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 동안 순자가 느낀 감정의 총합 같은 말이었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커튼을 닫으며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가진 것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에서 더 깊이 빛나는 거네요. 그리고 그 따뜻한 여운은 긴 겨울밤을 지나 봄처럼 잔잔하게 퍼져나갔답니다.